푸틴은 항복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크림반도의 사람들은 그보다 먼저 항복했습니다. 푸틴의 안전한 피난처가 갑자기 백기를 들고 탈출 경로로 변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통치의 가장 큰 승리의 상징인 크림반도를 자신의 손으로 잃고 있습니다. 그가 12년 전 세계에 나의 승리의 왕관이라고 선언했던 반도에서 오늘 2026년 7월 2일 현재 도시들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펌프는 마르고 있으며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단 하나의 다리 앞에서 탈출 대기열에 서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근 몇 주간 강화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은 크림반도의 물류, 에너지, 연료 공급을 마비시켰습니다. 푸틴이 한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섬은 이제 전기도 연료도 없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혼란과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대량의 연료 공급은 곧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케르치 다리에서 15km에 이르는 자동차 대기줄, 며칠 동안 어두운 도시들, 주유소에서 12시간 대기줄, 그리고 이 탈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누가 먼저 떠났는가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논의된 유출 및 주장에 따르면 반도를 처음 떠난 사람들은 일반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짐을 챙긴 사람들은 러시아 장교와 점령 관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최대 25만 명의 사람들, 공무원, 기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긴급 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이미 탈출 대열의 맨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공식 성명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제가 벗어났다고 인정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푸틴이 임명한 관리자들이 2026년 6월 26일 아침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크림반도의 혼란과 절망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수년에 걸쳐 짜여진 계획의 결과인가요? 여기 사진 자체가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작지만 중요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어 이 비디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한 단어라도 남기는 것이 우리가 이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크림반도에 점령된 인구는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며 연료와 전기 위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르치와 동부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세바스토폴에서 심페로폴, 얄타까지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반도 전체의 거의 50%가 정전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휴양지가 하룻밤 사이에 위기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탈출의 상징은 케르치 다리입니다.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유일한 육로가 이제 일방적인 탈출 경로가 되었습니다. 출구 쪽의 차량 대기열은 최대 1,500대에서 2,800대에 이르렀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10km에서 15km에 이르는 교통체증이 보였습니다. 타만에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은 거의 비어있어 교통은 외곽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차 한 대에 3명에서 4명이 타고 있다고 가정하면 한 번에 6천에서 1만 2천 명이 그 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 몰려들던 다리는 이제 탈출하기 위해 줄을 서는 출구가 되었습니다. 주유소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최대 12시간의 대기줄, 민간 판매 중단 또는 20리터로 제한,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암시장이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연료가 없어서 엔진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남은 연료를 놓친 사람들에게 이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연료통에 구멍을 뚫어 조금 더 연료를 넣고 밤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탈출 대기열로 몰아넣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단지 불빛만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 펌프가 멈추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며 냉장고 안에 음식이 상하고 카드 결제와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인터넷 제공업체는 연료가 떨어지면 백본 라인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구급차, 셔틀, 시장 공급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림반도 주민은 단일한 부족이 아니라 같은 날 일상생활의 모든 기둥이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관광 시즌이 붕괴되었습니다. 예약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름 캠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본토로 옮겨졌습니다. 올해 사람들로 가득 찼어야 할 해변가 마을의 거리는 재난 이후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계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인들에게 제공된 계약은 간단했습니다.
오세요, 정착하세요, 휴가를 즐기세요. 국가가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고 펌프가 마르고 병원이 발전기로 운영되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가족들이 이미 떠난 것을 볼 때 그 약속이 빈말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목격자 영상에는 연료와 전기가 사라졌고 자신들이 갇혀 있으며 무엇보다도 푸틴이 이곳을 잊었다는 불만의 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화가 나서 묻고 있으며 여기서는 단순한 연료 부족보다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지적하듯이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이 일상생활에서 처음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TV에서 먼 비디오 게임처럼 지켜보던 전쟁이 이제 크림반도의 연료줄, 어두운 아파트, 텅 빈 상점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회가 약속받은 보호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방울이 홍수가 되고 바로 이 신뢰의 붕괴가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황 위에 공식적인 인장이 6월 26일에 내려졌습니다. 악쇼노프와 세바스토폴 주지사는 재정 및 물류 조정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의 법적 의미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는 당국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을 중단하며 필요시 강제 대피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침착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대피를 위한 기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출처 CNN 크림반도 비상사태 선포. 탈출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 저항 그룹 아테시와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흑해 함대 장교들이 공식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들을 노보로시스크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크림 플랫폼 또한 점령 행정과 보안 부대가 가족과 귀중품을 반도 밖으로 이동시키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괜찮다는 선전이 전면에 나섰을 때 그 선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은 조용히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 마자르가 말하길 점령자들, 협력자들, 관광객들이 안전한 피난처 신화가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거대한 줄을 지어 도망치고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공포가 커졌다. 크림반도 채팅 그룹에서 관리들이 가족을 데리고 나갔다는 메시지가 퍼졌다. 우리도 떠나야 합니다. 점령 행정 고문 올렉 크루치코프는 사실상 공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장교의 딸, 전선의 군인의 형제 또는 보안 요원의 아내로 식별하는 계정을 삭제하고 차단하며 공식 정보만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가 자국 시민들에게 대피 소문을 억제하기 위해 서로를 침묵시키라고 할 때 그 소문은 이미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피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대규모 민간인 대피 발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OSNT 채널에서 널리 논의된 주장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러시아 당국이 최대 25만 명의 사람들, 공무원, 기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비상 대피 계획을 준비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수치는 주류 언론에 의해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심각합니다. 25만 명은 반도의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며 지역을 비우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붕괴를 관리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아테시가 제안한 것처럼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통제된 대피입니다. 먼저 엘리트, 장교, 보안 서비스의 가족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즉, 귀중한 것을 구하고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훨씬 더 위험한데 탈출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어 대규모 민간인 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케르치 다리에서의 15km 대기열은 바로 그것의 첫 번째 징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비상사태에 의해 부여된 강제 대피 권한입니다. 즉,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공통된 맥락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손댈 수 없는 낙원으로 홍보된 곳이 더 이상 그 자체의 인구를 안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역사적 깊이는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세바스토폴은 평범한 도시가 아닙니다. 1783년부터 흑해 함대의 주요 기지였으며 소련 시대에는 외부인에게 폐쇄된 군사 도시였고 오늘날에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함께 러시아의 새 연방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러시아인입니다. 이곳은 철저한 주둔지 도시입니다. 2014년 이후 러시아는 이곳에 소련식 이주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군인, 보안 및 연방기관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제재를 두려워하여 다른 곳에 등록을 유지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반도에 이주했습니다. 일부 독립 모니터링 그룹은 실제 도착 인원을 80만에서 100만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림반도를 채우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유입된 인구입니다. 이제 그 인구는 왔던 길로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상한 메아리가 있습니다. 1920년 내전이 끝날 때 백군이 크림반도를 철수하면서 15만 명이 배를 타고 반도를 떠났습니다. 100년 후 또 다른 탈출이지만 이번에는 배가 아닌 제리캔을 들고 하나의 다리를 건너서입니다. 이 탈출에는 또 다른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이 국경을 넘어 크라스노다르로 확산되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주민들은 크림반도에서 온 차량들이 주유소에 연료를 소진시킨다고 불평하며 일부는 크림반도 번호판을 단 차량에 연료 판매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러시아인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종종 닫힌 주유소와 새로운 긴장에 도착합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을 좋아요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은 2달의 결과가 아니라 수년에 걸친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제 큰 오해를 바로잡아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이 공황, 이 줄, 이 어둠은 2달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크림반도에서 우리가 보는 분꾀는 우크라이나가 2022년부터 한 땀 한 땀 짜온 인내심 있는 다층 계획의 가시적인 모습입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각각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서로 겹쳐 놓으면 그것들은 4년에 걸친 걸작입니다. 그 실마리는 전쟁의 첫 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를 침몰시키고 반도를 지원하는 해군 자산과 항구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캠페인은 다중 도메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상 드론, 순항 미사일, 특수부대의 습격, 드라이도크에서 타격을 입은 로스토프 잠수함과 민스크 상륙함, 케이프 타르한쿠트에서의 대담한 특공대 습격, 처음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케르치 다리, 그리고 함대가 공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 미국산 에이텍엠스와 자재 제작한 장거리 타격 무기가 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을 고립시켰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에 이르러 전선 뒤쪽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공격 드론이 가동되자 우크라이나는 육로 회랑, 방공망, 연료 및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해체할 조건을 성숙시켜 반도를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 뒤에는 명확한 교리가 있습니다. 은퇴한 미국 장군 벤 호지스가 수년간 주장해온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크림반도는 이 전쟁의 결정적인 지형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탈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페도로프 국방부 장관의 물류 봉쇄와 전 정보국장 부다노프 장군의 특수작전 전략이 바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의 천재성은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해군도, 상륙작전을 수행할 병력도, 대규모 점령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인내심과 저렴한 드론, 그리고 세심한 목표 선택만으로 수년간 요새를 감옥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케르치다리의 대기열은 사실상 4년 계획의 심리적 청구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모스크바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푸틴의 공개 메시지는 방어적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사회를 분열시키고 모스크바를 키이우의 조건에 따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말했으며 깊은 공격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크림반도에 더 많은 방공, 수리, 물자를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연료와 물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방 분석가들의 관점에서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함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상징적이고 이전처럼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출되어 있으며 정상화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통제에 기반하여 정당성을 쌓아온 지도자는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상이 왜 모스크바로부터 긴급 관리가 필요한지 설명해야 한다. 크림반도는 더 이상 왕관의 보석이 아니라 계속 도착하는 청구서이며 균열은 대중뿐만 아니라 정권의 가장자리에서도 보인다.
푸틴의 가장 충성스러운 선정아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조차도 방송 중에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댐 건설이 중단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실수로 말했습니다. 전쟁 참전 군사 블로거인 알렉산더 루니는 군대가 크렘린을 향해 무기를 돌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 영상은 수백만 번 시청되었습니다. 루니는 나중에 물러섰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으며 이 사건은 3년 전의 프리고진 반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엘리트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여름 별장을 가진 많은 과도 정치인들이 예산에 기부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목소리와 독립 전문가들에게 비상사태는 강함이 아닌 약함의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희망의 유리 보예츠코는 모스크바가 더 이상 반도에서 기본적인 통치를 유지할 수 없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말하며 에버리스트 위스 대학의 제니 메더스는 푸틴의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직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열이 내일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2026년 정보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정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핵무기에 의존할 것입니다. 연료 위기나 관광 붕괴는 그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푸틴은 더 위험해질 수 있으며 더 온순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크림반도의 고통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발사하고 벨라루스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의 상황은 붕괴가 아니라 점점 좁아지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모퉁이입니다.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기 직전에 간단한 메모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최근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우리의 도달 범위가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이 비디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입니다.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고 공유하는 것이 알고리즘에 이 콘텐츠는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몇 초만 시간을 내어 저희를 지원해 주시면 이런 독립적인 분석을 계속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질 때 크림반도 탈출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 상징적인 파괴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복수주의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2014년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를 점령한 것은 제국 신화를 회복한 지도자의 기초였고 기록적인 지지율의 기반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탈출함으로써 그 심장에 비수가 꽂히고 있습니다. 수년간 영원한 러시아로 홍보되었던 곳이 점점 러시아인들이 도망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12년 동안 충성스럽게 만든 인구가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키는 것은 군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묶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면 점령지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셋째, 전략적입니다. 분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한때 러시아의 가장 안전한 전리품이었던 것이 이제 크렘린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특별 군사 작전의 목적을 의문시하게 만듭니다. 넷째, 심리적입니다. 많은 러시아 대중에게 전쟁은 처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당신을 보호한다는 신화가 깨지면서 그 여파가 모스크바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그었던 솔직한 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림반도가 내일 함락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방 분석가들에 따르면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탈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의 힘을 벗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군사적 붕괴가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정치적, 심리적 지진입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요새에서 함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설령 함락되지 않더라도 손댈 수 없는 승리의 약속은 이미 금이 갔고 독재 체제에서는 권력의 외관이 실제 권력만큼 중요합니다. 그 외관은 케르치 다리에서의 모든 줄서기와 관리들의 조용한 탈출로 인해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크림반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하나의 다리 붕괴나 몇 주간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4년 동안 한 땀 한 땀 짜여진 계획의 가시적인 얼굴이며 그 의미는 푸틴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상징이 그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반도가 내일 무너지지 않더라도 영원한 러시아라는 말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로 한 사람들의 가족은 오래전에 떠났고 그곳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줄을 서서 단 하나의 다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 크림 반도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된 곳에서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나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만한 몇몇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경과를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